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문화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작게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먼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어서 문화를 평가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다? 문화 절대주의다. 자, 그 안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자문화 우등, 타문화 열등이 뭐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 예를 들어서 나치즘과 파시즘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문화 열등, 타문화 우등. 그래서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존경하고 추앙하고 흡수하려 하고 하는 것이 문화 사대주의라고 했었죠.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의 탈아론, 아시아를 탈출하자라는 이론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 절대주의는 어쨌든 극단적으로 절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내린다는 것은 무조건 타 문화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지향해야 된다? 문화 상대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자, 근데 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는 뭐였어요? 무슨 시각? 자, 내부자적 시각. 자, 내가 그 문화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문화 안에 속한 것처럼 내부자의 시각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이해를 하고 이제 배려를 하고 배척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화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다 보면 극단적 상대주의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전종 문화, 그 다음에 뭐 카렌족의 링 문화, 저 이거 말고도 뭐 사티처럼 인도에서 이제 순장 문화가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산채로 묻어버리는 문화도 있었어요. 이러한 비인류적이고 비인간적인 인간의 기본권,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문화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뭐다? 극단적 상대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세워야 된다? 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고편, 윤리, 도덕 원칙이죠. 자, 하나의 도덕 원칙을 세워서 인류의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지킨다는 전제 하에 타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이냐면은 교과서 232페이지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타 문화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세계화에 따라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무슨 사회가 되었다?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이 다문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태도를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프린트를 보면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다문화 사회라는 게 혹시 뭐다? 여러분 등등등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한다. 자, 이거의 배경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 등등. 자, 세계화에 따른 교류의 확대로 인해 이동하는 이주민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되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문화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일단 타 국가에서 이주민이 오면은 언어가 다르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에요. 예를 들면 무슬림 같이 이슬람권 문화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나 생활 양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 그래서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한 집단 차별, 인권 침해가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통합이 굉장히 어렵다. 다문화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사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혼인의 건수를 통계청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타 국가의 사람들과 혼인을 한 경우가 21,917건이라고 합니다. 2020년 현재는 더 늘었겠죠. 비중만 보면은 8.3% 거의 전체 100건 중에 10건 가까이가 다문화 혼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어느 나라의 혼인이 가장 많냐 봤더니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동아시아와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외국인 마을이 있는데요. 자, 서울을 이렇게 땄을 때 이거 말고도 실제로 굉장히 더 많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방배동인데요.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 자, 그래서 가깝게 바로 윗동네가 설해마을이 있었어요. 이제 이건 다른 말로 프랑스 마을이라고 불리는데, 자, 이 왼쪽에 사진을 보면은 실제 프랑스인들이 다니는 프랑스 학교도 있었고요. 우리가 프랑스 음식을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상점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프랑스의 수도 파리 바게트가 있죠. 그래서 이 설해마을에 있는 파리 바게트는 프랑스에서 뭐 직수입한 무슨 밀가루를 활용해서 뭐 프랑스 장인이 와가지고 무슨 전통 바게트를 만들고 막 이런 되게 독특한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 느낌을 살린 꽃집, 그다음에 옷가게, 그다음에 프랑스 자수를 파는 뭐 아기자기한 상점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독산동 근처에도 구로구로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림동과 가리봉동에 중국인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래서 가면은 간판들이 거의 다 한자 중국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위에 이 사진은 어디냐면은 안산인데요. 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0년대, 90년대 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공장들을 이쪽으로 다 이주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공장에 있는 육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형성이 된 게 이 안산 외국인 마을인데, 자, 안산 외국인 마을에 딱 가보면은 엄청 크게 안산 외국인 마을이라는 이제 간판도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자어로 된 간판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안산 원곡동이라고 하는 마을은 공공기관 전부 다 은행, 동사무소 등등등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이제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필요한데, 일단 먼저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는 자, 고유한 문화 존중 및 보호를 위해서 뭐를 한다? 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주민 지원 정책 등등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지금 볼 건데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지원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한계점이 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 2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곳곳의 풍경이 급속도로 이제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다문화 선진국이 되고에는 아직도 걸림돌이 많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가! 너 필요 없어. 나 누구하고 일 안 해. 내가 그럼 다른 공장 할 필요 없어. 안 해. 내가 그건 안 해. 다른 공장, 나는 그건 안 해줘. 내가 여기서 사인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건데, 나는 못 보내. 대부분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고용주의 허가가 없으면 작업장을 옮길 수도 없어 인권 침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주민 200만 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 노동자의 체류 기간은 최장 4년 10개월로 고용 허가제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5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져 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환경이 열악한 공장 곳곳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실상은 말뿐입니다. 매주 열리는 밤도깨비 야시장 행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즉석에서 출신 국가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이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이레샤 씨는 필리핀 출신 결혼 이민 여성. 각 지방자치단체에 마련된 이른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스스로 돕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족의 안전장, 그다음에 경제 확실화 이런 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가 도움이 됐다면 센터들이 다 다가가겠죠. 안 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주민이 적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동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방금 나왔죠. 자, 어떻게 한국인의 문화로 동화시킨다. 자, 동화라는 거는 유의어로 흡수라고 했었습니다. 자, 문화 동화의 사례들이 대표적으로 강제적 문화 접변, 자, 강제성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창씨 개명, 그 다음에 뭐 서구 식민 국가들의 뭐 신대륙 강제 지배 이런 것들이 뭐다? 자, 강제로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게 하고 새로운 문화를 가지게 하려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뭐다?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너네 우리나라 왔으니까 무조건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다 따르고 너네 문화 다 버려 라고 하는 것은 무엇? 사회부 통합을 저해시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문화는 마치 문화 다양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리고 약간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뭔가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평등한 주체로서의 이주 여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은 외국인 정책 관할 기관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것이 다문화 선진 사회로 가는 걸림돌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권영입니다. 자, 방금 뉴스에서 마지막 말로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다문화 지원 정책을 하고 있긴 있는데, 너무 뿔뿔이 중구난방으로 행정부 각 부처마다 쓸데없는 정책이나 남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의 각부 부처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근데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 다문화 지원 파트를 맡아가지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똑바르게 마련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작위로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고 여기서는 이거하고 저기서는 요거하고 하니까 이제 혼란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의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죠. 먼저 국가가 법적인 제도를 마련을 해야 시민의식 개선이 되는데, 자,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열린 마음, 개방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나와 있는 단어가 뭐냐면, 자, 세계 시민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 지구촌 구성원 모두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곳곳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 자, 공동체의 인류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러한 자세가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자, 교과서 23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다문화 사회로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와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위한 태도가 중요한데, 자, 우리 교과서 236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거 굉장히 쉬워요. 그냥 프린트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별과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 차이는 뭘까요?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차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차이는 뭐다?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 거다. 근데 뭐 차별은 차이를 핑계로 어떻게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자, 이주민은 대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 아니다. 자, 사회에서 힘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지칭했을까요?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사회적 소수자가 한 사회에서 침해받는 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다? 기본권 중에서도 우리가 평등권을 침해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평등권의 주요 키워드가 뭐였어요?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었죠. 자,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를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와 연관지어서 관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관용이라는 거는 자, 교과서 237페이지를 보면 되고요. 자, 개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자기 집단 문화와 달라도 이를 존중한다. 키워드는 존중인 거예요. 자, 관용 이꼴 존중, 이해, 배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소극적 관용과 반대로 적극적 관용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소극적 관용은 뭐냐면 자, 존중, 이해는 하는데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따로 뭔가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너네 문화는 그럴 수 있구나. 오케이, 알겠어. 그냥 인정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 관용이라는 거는 뭐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행한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은 조금 설명이 부족하고요. 플러스로 우리가 적극적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다문화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뭐 인권, 평화 등등 이제 타인이랑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가만히 있지 않아.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 그게 적극적 관용인 겁니다. 그냥 단지 이해, 배려, 인정해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화 상대주의에서도 나왔던 문제점처럼 자, 그냥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고 이해를 하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안 좋은 것까지, 자, 인류의 공동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까지 인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용의 역설. 자, 관용을 무제한, 무조건적으로 다 오케이 해버리면 자, 결과적으로 불관용을 관용한다. 불관용을 인정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의 기본적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까지 관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인정해버린다.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이랑 극단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관용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하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무조건적 관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관용의 역설이다. 그래서 관용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게 올바른 다문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단원은 이렇게 쉽게 끝이 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5단원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려웠던 경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7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고 5단원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프린트 인쇄해서 잘 가져오시고 인쇄 못한 친구들 선생님이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인쇄해서 가져오시고 교과서도 꼭 챙겨오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